저는 먼저 그래비티 벤처스의 전략이사를 맡고 있는 류재현 변호사고요. 저희 팀은 초기 스타트업, 작게는 밸류에이션 10억부터 많게는 IPO 직전까지의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초기 첫 단계부터 해서 여러분들 후속 투자를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어나가는, 그래서 대성 싶은 나무를 빠르게 찾고 거기서 성장을 같이 시키고 거기서 후속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그런 역할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는 기쁘게도 모태펀드에 선정이 돼서 50억 규모의, 사실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총괄 AUM이 사실 40억밖에 되지 않는데 올해는 거의 200억 가까이로 거의 4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3월 달에 저희가 충남 창경과 모태펀드를 결성을 했고, 올해 9월 달에 다시 천안시와 다시 50억짜리 펀드를 지금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팀의 핵심 역량들은 이후에 김세별 대표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보면 올스테이지 투자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을 초기 단계부터 IPO 단계까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의 누구보다도 진심이다. 그리고 후속 투자 유치 지원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 그리고 엔터프리니어 뒤에서, 창업가 뒤에서 마치 창업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6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핵심 역량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비티의 문화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업 문화, 기업 조직, 뼛속까지 들어있는 그 스피릿에서 우리들의 강점이 자연스럽게 발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우리 그래비티만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문화는, 첫 번째는 우리는 끊임없이 복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어떤 장면이죠? 알파고가 이세돌 프로 구단과 2016년도에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바둑을 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승패거든요. 5번을 바둑을 둬서 3판 내리지고요. 4번째 판에서 이기고 5번째 판에 또 졌단 말이죠. 3판 연속 여러분들, 인간계의 최고의 바둑 기사가 알파고 AI에게, 그 당시 AI는 그렇게 파괴적이지도 않았는데 3판 연속 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세돌 프로 구단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멘탈이 나갔을 겁니다. 그죠? 근데 3판 연속 내리지고 나서 그날 저녁에도 이세돌 프로 구단은 복귀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 판이 인간이 알파고를 이겼던 마지막 판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인간도 알파고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비티의 첫 번째 스피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귀를 합니다. 우리가 잘했던 딜들도 복귀를 하고, 우리가 잘 찾았던 창업자들도 복귀를 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했던 딜들도 복귀를 하지만, 우리가 뼈아프게 실패했던 딜들도 곱씹고,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 실패의 원인 속에서 원칙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문화, 바로 복귀라는 것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뼈아팠던, 정말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투자 딜에 대해서 곱씹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밝아 보이지만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문화는 바로 복귀다. 그리고 그 복귀의 결과물은 바로 이 책에 있죠. 그죠? 여러분들 책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래비티 벤처스 원칙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이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거의 바이블 같은, 지침서 같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 책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도 투자를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원칙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고 또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원칙 개정판을 전달 드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비티의 문화는 눈으로 보아야 믿는다. 우리는 의심이 많다.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우리는 판단 의존을 하지 않는다. 왜? 우리 눈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이 기 빨간 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저희 투자를 총괄하고 계시는 정주영 CIO님이시죠. 저희가 ED를 이제 검토를 하기 위해서, ED는 뭐냐면 여러분들 수산물 D2C 플랫폼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통영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어부가 예를 들면 뭐 멍게다, 아니면 뭐 낙지다, 아니면 무엇이다, 본인이 이제 이걸 잡을 예정이다, 잡았다라고 올리면 그걸 서울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D2C 플랫폼 파도상자의 운영사인 공유어장을 실사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갔다는 것이죠. 서귀포항까지 가서 이분은 공유어장으로 굉장히 행복해 계신 공유어장의 유저입니다. 실제 유저, 선장님.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답사를 하고 클라이언트들, 고객사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강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디벨롭 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투자를 한 건 한 건 한다는 것이죠. 숫자도 중요하고 데이터도 중요하고 창업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숨어있는 히든 카드들, 히든 퍼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최대한 발로 한 발짝 더 뛰더라도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 그것이 바로 그래비티의 두 번째 문화입니다. 세 번째,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과 이 장면 직관적으로 보시기에, 자,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어떤 미팅에서 더 좋은 결과가 이끌어질까요? 오른쪽, 왼쪽. 왼쪽, 그죠? 오른쪽이라 생각하시는 분,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죠? 오른쪽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총 기준으로 10대 모기업의 미팅 장면입니다. 어때 보이시죠?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분위기는 얼어있고 뭔가 조마조마하고 긴장되고, 그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미팅 결과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장면은 오바마가 2013년도에 G7 정상들을 초대해서 미팅을 하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에서는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이끌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세 번째 문화는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 11명의 팀원들 모두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비저블한 영역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모두 영어 이름을 쓰고 패리, 제시, CH, J, 리오, 글렌 전부 다 영어 이름을 쓰면서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투명하게 누구든지 수정의사, 삭제의사, 보완의사들을 밝힐 수 있고, 이에 대해서 1인 1표를 행사함으로써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우리의 핵심적인 컬처가 그래비티가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사실 스피릿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비티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그래비티가 가져갈 전략에 대해서 2025년도 그래비티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거쳐서 2025년 그래비티는 이러한 전략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우리는 정교한 이루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전략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홈런을 치는 그런 홈런 한 방을 노리는, 우연에 의해서, 막연함에 의해서 그런 홈런을 노리는 그런 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투자는 운에 의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홈런 한 방으로 100배를 버는 투자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투자는 철저한 확률 게임이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2할 타자가 아니고 1할 타자가 아니고 오타니 쇼헤이와 같은 3할 타자가 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우리는 더 정교하게 안타를 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상,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정교한 타자라고 평가받는 타자가 바로 누구죠, 여러분들? 누구죠? 이치로가 무려 3,000안타를 치고요 500도를 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고 당연히 명예의 전당에 갔습니다. 저희는 이치로와 같은 타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검증해서 합리적 밸류로 성장 가설에 기반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후에 적어도 2차례 또는 3차례 후속 투자가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을 이끌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배, 100배, 200배 이런 걸 노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충분한 어느 정도 수준의 성장, 특히 저희 기준으로는 원금 기준으로 5배 이상의 성장을 하면 1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원금 플러스 알파를 소액이라도 엑시트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출자하는 LP들은 그때부터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요. 저희도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고 그 출자자들의 자금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원금 플러스 알파는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한 포트폴리오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문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LP와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들과 한 배를 타고 우리는 항해를 계속해 나가고, 이렇게 우리는 GP와 LP, 포트폴리오 기업 간 신뢰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정교한 이루 타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그래비티 벤처스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인더스트리 포커스 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해에도 수백 가지의 딜과 IR들을 끊임없이 매주 몇십 가지의 IR들을 저희가 듣고 판단하고, 사실은 가만히만 있어도 이메일이나 IR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의 벤처 파트너, 그리고 지역 거점에 저희와 함께하는 코지피들이 끊임없이 좋은 딜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딜을 쳐내는 방식으로만 투자를 해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핵심 섹터들을 정해서 될성 싶은 섹터를 미리 선점을 하고 거기서 거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투자 수익률과 투자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이 부분들을 저희의 가정에 의해서 실제로 검증해 나가는 기간들을 지난 2년간 거쳐왔습니다. 더 확률 높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딜 소싱 전략이 달라야 된다. 들어오는 딜들에 의존해서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우리의 핵심 인더스트리는 로봇, AI, 우주, 인구 감소 영역이다. 이후 하나의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면 그 성공 방정식을 또다시 적용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의 다른 영역들의 창업가들을 발굴한다. 이를 통해서 인더스트리 포커스 방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차용한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저희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검증을 해왔는데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AI 로봇 인더스트리입니다. 최초로 저희가 에이트테크라고 하는 폐기물 선별 AI 로봇 회사에 10억 밸류로 투자를 해서 최근에는 500억이 넘는, 거의 50배가 넘는 멀티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이트테크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안착을 하면서 정말로 빛의 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AI 로봇 이 영역이 우리의 거점 투자 영역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낸 것이 바로 차례대로 로보스, 에코피스, 에이오팜들을 차례대로 이 섹터에서 저희가 탑다운 방식으로 찾아냅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영역의 창업가들을 찾아내고 발굴한 것이죠. 우리가 들어오는 딜들만 쳐냈을 때는 절대로 발굴할 수 없었던 딜들입니다. 똑같은 영역들을 다른 창업가들에 의해서 섹터별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로보스는 가죽 도축 과정들을 공정을 AI 로봇화 시키고요. 에코피스는 녹조 및 수질 정화 AI 로봇, 에이오팜은 농산물 선별 AI 로봇입니다. 이 네 가지 AI 로봇 기술 스타트업들의 특징은 인간들이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영역에서 AI라는 로봇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너무 많은 화려한 AI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쫓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화려한 창업가들이 너무 많은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는 인간들이 가장 하기 싫은 영역에서 AI로 로봇으로 풀어내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저희가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저희 그래비티 벤처스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저희는 AC, 즉 액셀러레이터,
즉 창업기획자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창업기획자라는 라이센스는 사실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라이센스입니다. 자본금이 1억밖에 되지 않아도 되고요. 초기 단계에 육성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사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아주 많고 따박따박 우리가 착실하게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규모도 적지만 리스크도 적은, 그리고 주로 50억 이하의 펀드를 우리가 조성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재무적으로 안정한 그런 구조를 갖출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2025년부터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에 50억이 아니고 100억도 200억도 후속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역량과 우리의 체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AC 라이센스뿐만 아니고 벤처 캐피털 라이센스도 저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 라이센스는 자본금 20억 그리고 초, 중, 후기 단계에 집중 투자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펀드 규모가 200억, 300억, 500억, 800억 이런 식으로 조성이 가능한 굉장히 상방이 뚫려 있는 그런 라이센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단점은 재무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따박따박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한 방을 노려서 조금 더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라이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AC 라이센스로 재무적 안정감을 추구를 하면서도 VC 라이센스로 상방을 우리가 더 노릴 수 있는 그런 듀얼 라이센스 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 짧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그래비티는 더욱더 단단한 신뢰 자본을 쌓아 나가면서 대체 불가능한 투자 하우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의 전략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창업 생태계와 그리고 우리의 포트폴리오 기업과 여러분들 LP들까지도 도움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